쇼핑몰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쇼핑 스토어의 몇 가지 설정들을 같이 해볼 건데요. 우리가 유튜브 쇼핑 스토어를 만들고 카페에서 페이먼트까지 신청을 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설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없어요. 기본적인 설정, 그리고 약관 설정, 배송 설정, 주문 설정, 메시지 설정 요것만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쇼핑몰, 카페에서 쇼핑몰이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으로 쇼핑몰을 만드셨을 때는 아마 굉장히 다양한 설정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설정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요. 하지만 유튜브 쇼핑 스토어의 설정들은 굉장히 간략합니다. 되게 간편해서 보고 따라 하시면은 5분도 안 돼서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함께 따라와 보시죠. 먼저 기본 설정부터 같이 가볼게요. 유튜브 쇼핑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여기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쇼핑 관리 보면은 내 유튜브 쇼핑 스토어가 어떤 채널에 연결되어 있는지 나오고 내 구글 판매자 센터 계정이 어떤 것이다 나오고 저희가 처음에 가입할 때 등록했던 결제 프로필이 나오죠. 그리고 제 유튜브 쇼핑 상태 설정도 나오네요. 보시면은 요거 누르시면은 비활성으로 할 수 있는데 비활성 상태에서는 채널에 상품 태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다시 활성화 시키려면 24시간 후에 온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튜브 쇼핑 스토어에서 판매를 잠시 중단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것을 비활성화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 유튜브 쇼핑 채널에 가셔서 상품 태그들을 다 내리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유튜브 쇼핑 약관에 대해서 나오죠. 제일 마지막은 유튜브 쇼핑 삭제네요. 아예 유튜브 쇼핑 스토어를 운영하고 싶지 않고 난 폐업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삭제하고 다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유튜브 쇼핑 관리고 내 스토어 정보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보들이 틀린 게 있다면 수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 스토어명, 내 채널명이 보통 찍히죠. 그리고 관리자명은 제 이름이겠죠. 그리고 상점 아이디는 카페에서 쇼핑몰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로고 이미지는 바로 여기 보이시는 겁니다. 어디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로고 이미지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스토어 명이 나올 거고 로고 이미지를 지정해 주시면은 그 로고 이미지로 교체가 될 거니까 그거 신경 쓰셔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표 휴대전화랑 대표 이메일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다 설정하셔야지 인증이 필요한 페이지를 접속하실 때 간편하게 인증번호만 입력하고 접속하실 수 있어요. 이거 처음에 설정 안 하시면은 인증이 필요한 페이지 들어가실 때 요거부터 다시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부터 설정해 줄게요. 이렇게 뜨죠? 그럼 대표 인증번호 설정해서 하시면 되겠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대표 휴대전화 번호랑 대표 이메일 설정하셨으면은 아래로 내려올게요. 그럼 사업자 번호 설정했죠? 여기서 본인이 처음에 가입했을 때 적었던 사업자 등록번호가 뜰 거예요. 만약에 틀렸다면 그것을 수정해 주시면 되고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명 적어주시면 되고 이름 적으시면 되고요. 업태, 종목 다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업태랑 종목이랑 다 나오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에. 그거 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주소 동일하게 적어주시고 본인의 대표 전화번호 적어주시되 만약에 이 정보를 밖에 노출하기 싫은 개인 전화번호다라고 하시면은 본인의 다른 전화번호를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인터넷 전화번호 발급받아서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신 전용 이메일도 적어주시면 되고요.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셨으면 신고함 하시고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적어주시고요. 간이가세자라서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고 안 함하고 간이가세자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 판매 거의 필수예요. 간이가세자는 사실 필수는 아닌데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요구하는 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온라인 마켓에서 계속 판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미리 해놓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신고하셨으면은 그 번호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정보 안내 설정 있죠? 여기에 본인의 고객센터 정보들 입력해 주시면 돼요. 본인 혼자 운영하시는 쇼핑몰이면 대표자 전화번호랑 동일하겠죠? 그리고 이메일도 동일하게 적으시면 되고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런 식으로 적어서 저장하기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후에 약관 정보 설정을 클릭해서 넘어와 줄게요. 이제 약관 정보를 설정해야 되는데 유튜브 쇼핑 스토어에서는 약관 정보들을 더욱더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저희가 기존에 카페에서 쇼핑몰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쇼핑몰 이용 약관에 여기가 뭐 땡땡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땡땡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 쇼핑 스토어는 이런 것들을 다 불러와 주네요. 제가 입력한 쇼핑몰 정보들을 토대로. 그래서 이것들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뭐 아니면 수정하시면 되고요. 맞으면 굳이 수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것들은 지우셔야겠죠? 요런 안내 문구는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고 일단 저장할까요? 저장하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있죠? 요것도 지우고 여기서는 요걸 수정해 줘야겠네요. 뭐 본인의 상호명을 입력하셔도 되고 본인의 쇼핑몰 명을 입력하셔도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볼까요? 뭐가 더 있나?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보존 기간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입력돼 있었는데 본인은 뭐 조금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좀 큰 회사들이 쇼핑몰을 만들 때는 이게 조금 다르겠죠? 그럼 그런 정보들을 변경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있는데 택배사 이름은 적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산진택배를 이용하시면은 산진택배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려볼까요? 여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있죠? 성명, 본인 대표자 이름 적으시면 돼요. 아니면은 개인정보 책임자 이름 적으시면 되고요. 부서도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도 동일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며칠부터 적용됩니다. 제가 변경한 날짜 적어야겠죠? 변경한 날짜 적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된 거고 이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여기 위에 거 날리시면 되고 상품 주문 결제 및 배송 맞겠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쇼핑 운영 방침에 따른 보관 있잖아요. 요것도 본인의 쇼핑몰 정책에 따라서 적으시면 돼요. 뭐 정책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적으세요. 뭐 다른 거 참고하셔가지고 저는 일단 5년으로 할게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문구가 있죠? 이제 저장하기 누르시고요. 그리고 고유 식별 정보 수집 동의인데 이것들은 뭐 이런 것들을 수집할 때는 요것을 사용함으로 하셔야 되는데 나는 주문 받을 때 이런 것들을 수집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사용 안 함으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도 내가 제품을 보낼 때 주문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 라고 할 때는 요것들을 사용함 하시고 해당 내용을 적으셔야겠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용 안 함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이용 안내 설정 볼까요? 이용 안내 설정, 결제 안내, 배송 안내, 뭐 교환 환불 안내, 서비스 문의 안내인데 이것들은 어디 나오는 것들이냐면 유튜브 쇼핑 스토어에 보시면은 제일 하단에 여기 이용 안내가 있습니다. 이용 안내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의 쇼핑몰 정책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제 안내는 뭐 변경할 필요 없으시면은 변경 안 하시면 되고요. 배송 안내 뭐 변경할 필요 없으면 안 하시면 되고 교환 환불 안내도 동일하겠네요. 서비스 문의 안내 혹시 적으실 내용 있으면은 적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도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입맛에 맞게 정책에 맞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 설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배송 설정, 배송비 설정, 배송 방법, 뭐 배송 설정 이런 것들 하셔야 되고요. 배송 방법이 택배, 빠른 등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통 택배니까 택배로 냅두시면 되고 본인이 다른 걸로 보내신다라고 하면은 다른 정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송 지역, 뭐 전국 지역이겠죠? 배송 기간도 뭐 이런 식으로 냅두시면 될 것 같고 배송비, 일반적으로 고정 배송비 사용 또는 구매 금액에 따라서 부과하죠. 그래서 저는 5만원 미만일 때 배송비 3,300원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사용하는 택배사의 정책 플러스 내가 고객님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을 제공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있는데 권장으로 할게요. 할인 적용 후 결제 금액 기준.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만약에 할인 전에 정상 판매 가격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면은 내가 판매하는 가격이 5만 원이에요. 근데 해당 제품에 2만 원 할인이 먹여졌어요. 그래서 고객은 3만 원에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배송비가 어떻게 될까요? 배송비가 무료 처리됩니다. 왜냐면은 할인 전에 판매 가격 기준으로 배송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고객은 할인 전에 5만 원 제품을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배송비가 무료 처리돼요. 하지만 이것으로 하면은 할인 적용 후에 결제 금액 기준으로 배송비가 부과되기 때문에 할인 전에 가격이 5만 원일지어도
배송비가 3,300원 부과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개별 배송비 설정, 뭐 이것들은 상품별로 나는 배송비가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사용 안 함 하시면 돼요. 개별 배송비 계산 기준 설정은 뭐 상품별로 하실지 품목별로 하실지 설정을 하시면 되고, 상품이란 하나의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티셔츠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티셔츠에 색깔이 뭐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있고 핑크도 있잖아요. 각각의 것들을 품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각각의 것들로 배송비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품목별로 하시면 되고, 티셔츠는 티셔츠끼리 배송비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상품별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사 배송비 설정, 내가 제품을 판매할 때 공급사가 따로 있다고 하시면 공급사 배송비를 설정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내 제품을 내가 판다라고 하시면은 사용 안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무료 배송비 우선 설정 있는데, 이거 뭐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뭐 쭈루룩 있는데 일단 체크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장하기 눌러서 배송비 설정 끝냈고요. 배송 업체 관리 들어가면은 배송 업체를 등록하셔야 돼요. 일단 처음에는 이 자체 배송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송 업체 등록 누르신 다음에 본인이 이용하시는 배송 업체 선택하시고 대표 연락처 입력하시면 돼요. 택배사의 대표 연락처겠죠? 뭐 찾으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필수값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저장하기 누르시면은 배송업체가 이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배송비 설정, 지역별 배송비는 당연히 사용하겠죠. 사용함 하시고 이 간편 설정 하시면은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와 제주 추가 배송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거 택배사마다 정책이 다 다를 거라서 이용하시는 택배사의 정책 보시고 추가 배송비 설정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배송 설정이 끝났고요. 이제 주문 설정 넘어갈게요. 주문 설정에는 주문 관련 설정, 주문서 추가 항목 관리 두 개가 있죠. 이 주문 관련 설정 먼저 들어가시면은 무통장 입금 계좌 설정 있죠. 무통장 입금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뭐 처음에 결제할 때는 카드 결제로 결제를 하지만 나중에 뭐 교환 처리나 반품 처리 과정에서 분명히 차액이 발생할 거고 그 차액들을 무통장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계좌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 바로 가기 누르셔서 여기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하셨으면 다시 주문 관련 설정으로 돌아오시고 매출 증빙 설정하시면 되겠죠?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발행 설정 안 하시면 되고요. 현금 영수증만 발행 설정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 가세자나 법인이면은 세금계산서 발행 설정하셔야겠죠? 설정 바로 가기 누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실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배송비 포함, 배송비 제외 이런 것들을 본인들의 정책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문서에 표시하실 분들은 주문서에 표시하시면 되고, 안 하실 분들 안 함. 뭐 이런 것들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서비스 신청을 하신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누르셔서 서비스 설정을 다 하셔야 돼요. 누르시면은 여기로 가게 되고 요거 사용하기 누르시고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 설정 바로 가기 누르면은 요 서비스 신청이 뜨죠.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팩스, 사업자 형태 이런 것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신청까지 하면 요 화면이 다시 뜰 거고요. 여기 설정 바로 가기 누르면은 뭐 이렇게 뜨는데 여기 화면 다시 접속해 볼게요. 주문 관련 설정 다시 누르시고 설정 바로 가기 다시 누르면은 이렇게 발행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현금 영수증 발행 설정을 꼭 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동 발행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수동 발행으로 하시면은 본인이 일일이 수동으로 발행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발행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 발행 설정하시면은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자진 발급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주문서 표시 설정 표시한 뭐 하시면 되고, 본인의 사업장 형태 지정하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 완료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문 관련 설정으로 넘어오면은 배송 완료 뭐 자동 체크 설정이 있죠? 배송 완료 자동 체크 앱 관리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배송 완료를 자동으로 체크하는 앱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동의함 누르시면은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배송 완료 자동 체크 이렇게 뜨죠? 이것들은 왜 사용하냐라고 하시면은 배송 완료 자동 체크 앱은 배송 완료 처리를 해주는 앱이고요. 일반적으로 주문이 접수되면 배송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그 배송 상태를 지속적으로 수동으로 업데이트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배송 완료 자동 체크 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시면 운영하기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뭐 충전하기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배송 완료 일괄 체크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수동으로 일괄 체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6월 22일에 배송을 시작했다라고 하시면은 6월 29일에 배송 완료가 일괄적으로 체크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뭐 편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배송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배송 완료 처리가 되는 케이스도 있어서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배송 완료 일괄 체크 시작 시점은 이것들을 사용하게 하면은 3개월 이전 데이터부터 다 일괄 체크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설정하시는 것은 본인이 운영하려는 쇼핑몰의 정책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자 배송지 변경 사용 설정은 구매자가 물품을 구매한 이후에 배송지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언제부터 받아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정책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난 배송 준비 중부터 구매자 배송지 변경을 허용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 해제하셔도 돼요. 반품 주소 설정. 본인이 반품을 받을 주소지를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소 수정하신 다음에 본인의 쇼핑몰 주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공급사별 반품 주소 설정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사용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냅둘게요. 그래서 저장하기 누르면 저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메시지 사용 설정을 들어와 볼게요. 메시지는 고객이 제품을 주문했을 때 제품이 주문되었다는 메시지도 받을 수 있고 또는 배송이 완료되었을 때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러한 다양한 쇼핑몰 운영에 꼭 필요한 설정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사용 설정 꼭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 사용함 누르시고 카카오톡 알림톡 사용 설정 하셔야겠죠? 이거 신청하기 누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 안내가 있고 서비스 신청하기 누르신 다음에 본인이 보유한 카카오 알림톡 계정을 여기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카테고리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휴대폰 번호 인증하시고 인증번호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신청까지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용 현황이 뜰 거예요. 뭐 카카오 알림톡 어떻게 만드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 중에 카카오 알림톡 신청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닫아주고 여기 기본 발신 번호를 등록하셔야 돼요. SMS 발신 번호 인증하기 있죠? 이거 누르시고 발신 번호 등록. 다시 휴대폰 본인 인증하시거나 뭐 서류 인증하시면 되는데 이게 더 빠르겠죠? 등록하셨으면 접수 상태로 바뀌셨을 거고 SMS 발신 번호가 본인이 맞는지 아마 확인 전화가 올 거예요. 그러면 전화 받으셔서 본인 인증하시면 되고 그게 완료가 되면은 인증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운영자 수신 정보도 여기서 등록하시면 돼요. 누르시고 수신자 등록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공급사 수신 정보는 공급사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설정 이거는 뭐냐면은 이걸 사용함으로 설정하시면요. 여기 주문서에 이런 식으로 주문자 휴대폰 번호 밑에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가 떠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고 고객이 주문할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다라고 동의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면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무료 수신 거부 전화번호는 광고성 메시지 보낼 때 꼭 필요한 거니까 이거 누르신 다음에 신청해서 전화번호 입력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SMS 발송 예외 설정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발송 방법도 그냥 동일하게 냅두시면 돼요. 발송 방법도 동일하게. 그리고 저장하기 누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이게 기본 발신 번호가 아직 인증이 안 됐기 때문에 등록 후에 SMS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냥 확인 버튼 누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메시지 사용 설정까지 다 했고요. 여기까지 하시면은 설정은 다 끝났습니다. 뭐 부운영자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운영자 계정 관리에 들어가서 부운영자를 등록하시면 되고요. 공급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공급사 계정 관리에서 공급사를 등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유튜브 쇼핑 스토어의 설정은 다 하셨고요. 이제 메시지 발신 번호 인증까지 완료가 되면은 완벽하게 사용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품 페이지를 잘 꾸며서 내 유튜브 채널 스토어에 제품을 잘 올리기만 하면 되겠죠? 저는 이 제품 하나가 올라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제 채널에 가시면은 여기 스토어 눌러 보시면은 요거거든요. 요거는 이전에 유튜브 쇼핑에서 등록한 제품들이고 이게 새로 등록한 제품이요. 유튜브 쇼핑 스토어에서 누르시면은
예전에 등록한 제품들을 누르면은 이렇게 자사몰로 가죠. 자사몰이에요. 하지만 새롭게 등록한 제품을 보면은 룩이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은 유튜브 쇼핑 스토어와 자사몰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하기를 누르면은 또 달라요.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여기서 구매하기 누르면은 이렇게 생겼죠? 다르게 생겼죠? 뭔가 비슷하면서 다르죠? 색깔도 다르고. 보시면은 주문서도 이렇게 요 결제하기 버튼이 플로팅 돼서 따라다녀요. 근데 자사몰 주문서는 안 따라다니죠? 이런 것들이 뭐 큰 차이점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유튜브 쇼핑 스토어의 설정들을 같이 해봤고요. 이거 보시고 설정들 간략하게 따라 하신 다음에 유튜브 쇼핑 스토어의 판매 준비를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여기 유튜브 쇼핑 스토어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인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그리고 채널 확장에는 어떤 게 있고 파트너 채널은 어떻게 등록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애널리틱스에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